들리나? 잘 들리나? 어이, 독특하네. 방학했습니까? 진짜로? 그럼 놀아야지. 방학인데 바로 공부하러 또 하는데. 어디서 왔나? 거기서 왔나? 그 화양리? 원래 이 서울 시내 리자 붙은 동네가 다 좋다. 미아리, 청량리 다 그렇잖아. 왜? 하여튼 먼 길 온다고 수고하셨고 열심히 해봅시다. 목소리 봐라 씨발. 아유. 알겠죠? 나 간 보지 마라. 서울시내 제일 잘합니다. 하여튼 학생하고 선생의 관계는 환자하고 의사하고 관계입니다. 암만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지 병 낫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 낫습니다. 약 갖다가 존나 먹이 놓는데 씨발 감에서 전부 다 오바이트 타고 앉았는데 꾸역꾸역 생겨야 된다. 시키는 대로. 일단 뭐 토목과는 다 다녀봤고 역학은 다 공부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씨발 뭐 벽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네. 해봤습니까? 품필이 없어요. 우리가 놀아야 될 게 역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학 하면은 요것만 알면 된다. 힘 주고 물체 주고 움직임 파악하는 거 좀 있어 보이게 거동이라고 쓸게요. 항상 역학은 요 두 가지를 주고 얘를 따지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 이런 짝대기 하나 있는데 이런 구조물 뭐라고 하나? 뭐라고? 제가 강의를 갖다가 한 18, 9년 했는데요. 제일 싸가지 없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선생이 질문하는데 입 꽉 다물고 있는 아이들. 씨발 뭐하러 왔는데? 따라 옆에 보지 마라. 틀리면 우짤까 싶어갖고 대답 안 하는 사람. 야 모르니까 배우러 왔잖아. 틀려도 괜찮다. 졸업하고 나가지고 어디 취직해가지고 모른다 하면은 개쪽 당한다. 쪽은 지금 다 팔아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질문이 너무 유치하다 싶어 대답 안 하는 거. 이것도 싸가지 없는 아이다.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유도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수업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벽대고 싶어 벽대고 혼자 하지. 열심히 개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게 쳐다보고 몰입해 있다가 끝나서 내려가는 순간에 머리가 막 휙 돌고 막 그래야 돼. 가는데 막 갑자기 막 찬바람이 막 시원하게 느껴지고 싶어 막 날아갈 거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요. 미친 듯이 개같이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새끼 뭐라 그러나 가만히 나를 갖다 관찰하지 마라. 누구 공부하러 왔지? 나 시험 안 친다. 저 구조물 이름이 뭐라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대? 역학은 항상 뭘 갖다 줘야 된다고? 저 두 개 줘야 됩니다. 얘만 있어도 안 되고 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그때 뭐 따지는 거라고? 움직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직선제가 만약 이런 힘을 받는다고 치면 아직도 당신 눈에 이게 보로 보이나?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조물만 줘가지고는 요놈의 명칭을 갖다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짝대기인데 얘가 어떤 힘을 받을 때 요런 힘을 받을 때 뭐라고 한다고?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만 혼자 가지고서는 요놈의 명칭을 갖다가 지을 수 없다. 만약 요런 힘이 있다고 치면 요런 힘을 뭐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의 힘이죠. 대답하면 안 되지. 만약 이 저항하는 단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저항하는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한 힘을 갖다 뭐라 그러대? 전단력이라 그런다 그지? 만약 힘이 이렇게 있는데 저항하는 부재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뭐 수직력이다, 축력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면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수직 방향이라고. 부재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축 방향력. 그래서 구조물 혼자서도 이름 못 짓고 힘도 혼자만 가지고서는 이름 없습니다. 항상 역학은 구조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면 걔가 어떤 힘을 받느냐. 그래서 얘도 힘을 받다 보면은 변형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얘도 힘 받다 보면은 변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구조적인 거동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어. 요 알갱이가 얘가 이리로 왔죠. 타당한 움직임. 힘을 주니까 힘 주는 방향으로 뭔가 움직임이 생겼어. 얘는 부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점들이 길이 방향 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 또한 그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생겨야 돼. 근데 얘는 이리로 왔죠. 요것만 떼놓고 보게 되면 결국 얘는요. 얘가 이런 힘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요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얘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 자체를 갖다 못 찾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같은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걔가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움직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갖다 파악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구조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역학이요. 지금 세 가지를 갖다 지금 섞어 있다. 응용역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세 개를 엮어놨다. 뭔지는 몰라도 다 역학이다, 그지? 하여튼 힘주고 물체주고 움직임 파악 다 하는 건데요. 요 두 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 대상내는 물체의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공부할 뭐 수리학도 유체역학이고 토질역학, 철근 콘크리트야 뭐 같은 과목이고 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주고 따지는 건데 요 두 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요 놈은 대상되는 물체의 움직임이 강체, 얘는 변형체. 그래서 정역학에서는 물체가 힘을 받는다 치더라도 어떻다고? 변형 없어요. 그 얘기는 변형이 생겼거나 말았거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다고? 똑같은 결론을 갖다 유출한다라고 치면 굳이 변형 상태까지 추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재료역학은 응력을 구한다라든지 하게 되면 변형 없으면 그런 관계 고려할 수 없잖아. 또 저 두 가지를 갖다가 다 고려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치면 구조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와 같은 구조물 포를 하나 볼 때 얘가 이런 힘을 받았어. 이런 변형이 생겼다. 자, 여기에서요.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이 이 힘 받으니까 이런 변형이 생겼겠다. 그지? 여기가 어디니까? 지점. 지점은 뭐 하는 건데? 요 놈 머리 위에 있는 한 질점에 대하여 요 질점에 움직임이 안 생기도록 구속할 수 있는 담보장치가 바로 지점이죠. 어느 게 길어요? 하얀 게 기나 노란 게 기나? 어느 게 길어요? 똑같아요. 조금 전에 얘는 지점 중에서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뭘 나타낸 건데? 힌지. 얘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네. 롤러. 원래는 힌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는 요 부재 머리 위에 있는 요 부재상의 한 질점에 대하여 지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도 수평 방향으로도 움직이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다. 그지? 요 놈은 요 담보 위에 있는 부재상이 요 한 질점에 대하여 지면의 수직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안 생기도록 구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런 담보죠. 그러면 얘가 힘을 받게 되면은 눌리면서 어떻게 되었게? 얘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움직임이 다 없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구속이 안 돼 있잖아. 이쪽만 안 내려가지. 어떻게 되었게? 요 놈이 눌리면서 약간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얘는 변이가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돼. 이제 보이나? 어느 게 긴데? 얘는 눌리는 것만큼 가로 방향으로 공이니까 막 굴러다닌단 말이야. 약간 끌려가다 보니까 실질 하얀 거나 노란 거나 길이 값은 어떻다고? 똑같아요. 만약 이놈하고 두 놈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길다란 얘기는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아야지 길어지나? 축방향 인장 하중을 받아야지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와 같이 부재 축의 수직 방향 하중 받는 부재는요, 내력이